속 뒤집어졌지. 왜냐면 엿을 먹이고 싶었는데 바람난 남친을 엿먹이는 게 쉽지가 않아. 어떻게 엿을 먹여? 맞아. 내가 개지랄하는 거 말고는. 아 근데 나는 살짝 엿먹였어. 어떻게? 이제 나의 전 남친 썰을 얘기해주지. 아니 그날의 습도, 온도 뭐 이런 거 상세하게 얘기해줘. 일단 나는 25에 첫 직장을 들어갔고 내 바로 위에 상사랑 사수랑? 사수랑 내 바로 사수. 나는 사원이었고 걔는 대리였어. 그렇게 5년 정도 또 연애를 했지. 25부터 5살, 30살까지. 진짜 오래 했다. 진짜 오래 했다. 그렇게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부산에서 살았었잖아. 부산 사람이기도 하고. 저 부산 사람이에요. 좀 좋은 기회로 서울에 있는 어떤 회사에 합격을 한 거야. 그래서 나는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너무 서울에 가고 싶은 거야. 그냥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는 장거리 연애를 못하겠다. 너랑 헤어져야겠다. 이렇게 한 거야. 원래라면은 내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맨날 울고 불고 맨날 전화만 기다리고.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서울 가는 게 확고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한 2주 정도 지났나?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. 그래서 나 그냥 장거리 연애 할 테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. 그렇게 하길래 나는 안 받아줄 이유가 없지. 난 또 힘들었으니까.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얘가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했을 때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. 연락이 안 오는 거야. 근데 그날 오후쯤 갑자기 남자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딱 받으니 여보세요 하니까 말을 안 해. 계속 그래. 그래서 내가 오빠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이러니까 아니 그게 진짜 뭐 계속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말을 좀 해봐라 무슨 일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여자? 오빠 바람 폈어? 이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게? 아니야 뭐 계속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아니 오빠 2주 나랑 헤어진 동안 여자 만난 거면 내가 이해해주겠다. 봐주겠다 그거. 그러니까 진정하고 얘기를 해라 이러니까 사실은 내가 만났던 뭐 여자가 있는데 걔가 곧 전화가 올 거다 이러는 거야. 내가 전화? 무슨 말이야 그게? 이게 나는 이제 오빠가 막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자기가. 일단 걔가 전화가 올 건데 일단 그거 받지 말고 막 이래. 그래서 내가 오빠 나 지금 일단 좀 정신 없으니까 일단 잠시 끊자 이렇게 한 거야.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니까 한 10분 안에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. 여보세요? 그러니까 여보세요? 하는 거야. 저 오빠 여자친구인데요. 이렇게 하는 거야. 여자친구 난데 15년을 만났는데 내가 어느 대학을 다 나왔는지 그리고 집이 어딘지 그리고 나의 뭐 취미생활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다 알고 내가 전 남친한테 처음으로 선물했던 뭐 바디로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야. 어떻게 알아? 다? 2달 만에 남자친구 생일이었어. 근데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조말론 바디크림 커다란 걸 하나 사줬거든. 근데 그것도 한 10만 원 정도 했었어. 근데 나는 내 선에서는 그 나이에 꽤 좋은 거 해준 거였단 말이야. 근데 그거를 뭐 싸구려 바디크림을 뭐 선물을 받았는데 어쩌나 하면서 그 여자 다 얘기를 했었나 봐. 그런 얘기를 다 했었고. 아니 그럼 그 여자는 진짜 7년 사귄 여친이 맞아? 자 그래서 내가 일단 아직이구나. 그래서 막 이걸 줄줄이 듣고 있는데 막 이게 멘탈이 나가더라고.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고. 그러더니 그리고 저 뭐 오빠하고 해외여행도 한 4-5번 간 거 알고 있어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해외여행을 4-5번을 갔다고요? 나랑 사귀는 그 5년 동안? 내 전남친의 얘기에 의하면은 전남친의 친구가 바를 차렸는데 그 바에 20살인가 19살 때 그 가게 알바하러 왔나 일하러 온 여자인 거야. 바 그 손님 응대하고 술 주고 하는. 거기서 자기 그 여자애를 처음 만나서 그 여자애가 이제 막 27, 8 될 때까지 색파로 만났던 거야. 그 색파인 거 치고는 근데 둘이 좀 가까운 색파였던 것 같아. 왜냐면 둘이 막 생일도 똑같고 그렇더라고. 나름 운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나랑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그 여자애한테 약간 헤어지자는 정리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여자애는 이미 옛날부터 외우고 있었던 내 번호를 저장을 해두고. 언니분은 어떻게 알았대? 그 여자애도 그 오빠 차에 여러 번 탔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때도 나한테 전화가 오는 상황이 있었을 거거든. 내 핸드폰 번호가 떠. 연락처 뭔지 알지? 차에 이렇게 뜨는 거. 그렇게 해서 근데 너랑 통화할 때는 걔는 자기가 첩이니까 조용히 가만히 기다려주고. 그러니까 자기도 첩인 걸 알고 있었어. 합의하에 세컨드. 왜냐면 지도 남자친구가 있었어. 몇 년간? 모르겠어 그거는.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미 걔는 남자친구가 있었어. 그러니까 걔네 둘 다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. 뭐 이렇게 다들 화끈하게 산대? 그니까. 그래서 할리우드가 따라오는데? 알고 보니까 나랑 도대체 내가 없을 때 어떻게 얘네가 만났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친구랑 해외여행을 갔을 때 자기도 걔랑 갔다거나. 그리고 오빠가
나 혼자 여행 갔다 올게라고 한 적이 몇 번 있거든. 일본 같은 데는. 아. 근데 다 그 여자랑 갔다거나. 나 철저하게 숨겨서 만났더라고. 그러면 언니가 해외여행 가 있는 동안 그 남친이 집에 있는 건 줄 알았던 거야? 그때마다 걔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움으로 인해 연락을 안 하고 있었어.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어. 근데 이러더라. 꼭 싸움을 발발시켜서 어. 딴짓을 할 구실을 만들더라. 내가 이제 그 전 남자친구하고 유럽 여행도 간 적이 있거든. 나는 회사 소립이라 가지고 휴가를 많이 못 써서 10일 만에 돌아왔고 걔는 2, 3주 더 있었어. 나보다.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더라고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애가 친히 인천공항까지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서울에서 1박 놀고 내려서 이렇게 들으면 그 둘도 어지간히 사랑했던 것 같은데 몰라. 왜 이쪽을 정리 안 하고. 그리고 내 인스타도 몰래 그 여자애는 이미 보고 있었었나 봐.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샤넬 지갑을 선물을 받았었는데 왜 자기는 그 샤넬 지갑을 안 사주냐고 지랄병을 떨어가지고 똑같이 그 샤넬 지갑 사주러 가고. 어쨌든 그런 식으로 5년을 버텨왔더라고. 뭐 그냥 처음에는 섹파로 시작했다가 오래오래 만나가지고 그냥 약간 친한 동생 마냥 섹파 마냥 막 약간 그치. 이런 애매한 결국에는 관계였던 언니가 거지. 먼저. 그리고 나랑 사귄 한 2년 정도 동안은 또 그 여자를 안 만난 거야. 이제 그때는 서로 좋으니까. 그러고 이제 슬슬 권태기 올 때쯤 되면은 또 심심하면 걔 만나서 자고. 막 이런 식으로 바람을 펴왔더라고.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 끊고 나서도 그 여자애는 그걸로 안 끝나고 나한테 따로 인스타가 왔어. DM이 왔어. 카톡이었나? 뭐 어쨌든 비공개 계정 같은 걸로 왔는데 얘가 돈 주고 카카오톡을 다 복구를 한 거야. 누구 거? 자기 그 오빠랑 대화했던 내용들을. 왜냐면 열받아서 나갔었나 봐. 뭐 그랬었나 봐. 다 복구를 했는데 그 안에 있던 적나라한 대화 내용들과 같이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막 그런 것들을 언니 다 열받으라고 준 거네? 근데 그걸 나한테 보낸 이유가 또 있어. 사건이 있었어. 왜냐면 그 사건이 터지고 이틀 뒤에 나랑 오빠랑 세부 출국 날이었거든? 왜냐면 오빠가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미안한 뭐 사과의 뜻으로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자기가 결제를 다 해놓은 거야. 그 사람도 돈이 많긴 했나 봐. 돈을 많았다기보다는 두 여자를 다 케어해야 되는데. 막 쓰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자고 남자고를 엿먹일 수 있을까를 그 당시에 고민을 했어. 와, 근데 바로 안 헤어졌어 언니? 아니, 모든 사건을 알고. 사랑했대. 바로 못 헤어졌어. 그래서 사랑이 죄다. 사랑이 죄야. 진짜 사랑이 죄야. 사랑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. 다음 날까지도 나는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, 어떻게 복수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복수는 내 앞에서 그 여자애랑 쌍욕을 하면서 싸워라였어. 내가 그 당시에 멘트를 아마 짰던 거 같아. 비행기 타러 가는 공항 기다리는 거기서 나랑 오빠는 같이 있었고 나는 이 분노를 도저히 내가 이기지를 못하겠으니까 네가 지금 나랑 헤어지던지 아니면 내 앞에서 이 여자애랑 쌍욕하면서 어디 한번 싸워봐 이렇게 한 거야. 그래가지고 오빠 전화랑 전화한 거지. 근데 그 여자애가 여보세요? 그러고 받는 거야. 그러더니 오빠가 내가 시키는 대로 받자마자 씨발년을 외치라고 했어. 그랬더니 오빠가 냅다 씨발년을 하더라고. 그랬더니 그 여자애도 뭐?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면서 둘이 이제 욕배틀을 시작하더라고. 원하던 방향은 왜냐면 내용이 뭐야? 그 여자애도 듣다 보니까 진짜 열받을 거 아니야. 어. 막 쌍욕을 갑자기 내뱉으니까. 어. 그리고 막 오빠도 일단은 내가 바로 옆에 있고 헤어지기는 싫고 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멘트 짜준 대로 쌍욕을 막 하더라고. 너 죽여야 된다. 서로 죽이면 안 된다. 서로 완전 뭐 난리를 쳐. 너 이 새끼야 어디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둘이 장난 아니게 싸우더라고. 그래서 오빠도 처음에는 내가 시켜가지고 욕을 했지만 이 여자애도 같이 욕을 하니까 열받은 거야. 그 둘이 막 나가 죽어라 뭐 너 같은 거 뭐 술집 여자 이러고 둘이 막 싸워.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흐뭇하게 있어. 그냥 웃고 있어. 그리고 적당히 마무리하고 끊으라고 해요. 끊고 다음에 또 이제 오빠한테 카톡으로 또 한 번 아까 네가 한 욕을 또 한 번 보내라 이렇게 했어.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여자애한테 쌍욕을 보낸 거야. 그래서 이 여자애가 열받아가지고 혹시나 내가 그 오빠랑 못 헤어질까봐 완전히 헤어지게 만들어주려고 카카오톡을 돈 주고 복구해가지고 내용 복사해서 다 보낸 거야. 이제 오빠한테 가가지고 뭐 물건 던지고 뭐 죽이네 사네 막 이렇게 난리야. 뭐 카톡에서는 충격적인 내용 기억나는 게 있어.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나보고 한번 자기 집 와서 하루 자라고 한 날이 있었어. 근데 그게 얼마 전이었거든. 그래서 내가 이날 우리 고양이들 때문에 못 잔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똑같은 날에 그 여자애한테도 연락을 해서 그 여자애가 와서 잤더라고. 막 그런 내용들 왜 날짜가 다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 캡처한 것도 있었고.
와 그러니까 A 불러서 안 되면 B고 이런 건데. 그리고 그 여자애가 나한테 저 어떻게 만났다고 들으셨어요?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술집이요 내가 이랬거든. 그랬더니 그 술집? 막 이랬었어. 지는 그 술집이라고 인정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해.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? 뭐야? 그런 얘기 안 해주더라고. 지 출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래서 안 해줬어. 화류계에 종사하는 전문직? 화류계 야, 화류계 전문직이야. 비상하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. 그거 같아. 그러니까 그 여자애는 화류계 종사자니까 애초에 여자친구라고 인정을 안 하고 약간 뭐 이렇게 노는 용? 그리고 언니는 결혼 이렇게 한 거 같아.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여자애가 열받은 거지. 근데 너무 대단한 게 이거를 한 몇 달을 쓰면 그냥 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몇 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게 레전드야. 그럼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. 5년 동안 눈치를 못 채실 정도로 약간 평소에 무던하신 편이신가요? 나 진짜 하나도 안 무던한데 걔가 정말 대단할 정도로 완벽하게 속였어. 그리고 아니 느낌새가 하나도 없었어. 절대 티 안 나. 톤만 색이야. 폰을 서로 보거나 뭐 그런. 나는 원래 연애할 때 핸드폰을 안 보는 타입이고 뭐 어쨌든 그랬다가 한 반년 이상은 근데 또 질질 끌렸어. 못 헤어지고. 그 카톡을 바꿔도? 바꿔도. 왜냐면 그때는 내가 너무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였고 결혼도 생각했었고 부모님 다 뵀었고 하니까 사랑이지.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안 보이더라고.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기보다 알면서도 헤어짐에 그거를 끝맺음을 못 하겠는 거야. 뭔지 너무 알아. 그리고 걔가 맨날 주말마다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고 2주에 한 번씩인가 1주에 한 번씩 올라왔어. 올라오고 선물 보내고 막 몽클레어 패딩 사주고. 어느 순간 내가 얘랑 이런 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또 발작버튼이 눌려가지고 오빠한테 숟가락인가를 얼굴에 던지면서 너 이거 그 여자랑도 먹었지?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되게 뭐랄까?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. 그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싸웠는데 처음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나한테 보이더라고. 그 자리에서 헤어지고 핸드폰 차단하고 싸그리 헤어졌어. 완벽하게.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안 봤어.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크게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못 헤어지고 미적지근하게 있다가 한 번 더 세게 잘못해줘야 뭔가 마음의 정리가 확 돼. 나 진짜 너무 알아. 그러고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너무 행복하게 헤어진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난리였어. 그 당시에 이제 꼰대가루송 맨투맨 같은 거를 내가 전 남친 거를 이제 우리 집에 있었던 게 있어. 근데 이제 전화가 그 지 아빠 폰인가 뭔가로 전화가 온 거야. 그 보내라고. 내가 알겠다고 끊고 다시 그거를 차단했거든. 오빠 오늘 그거 입고 나왔어. 돌고 돌아. 현 남편에게. 아직도 입고 계셔. 그 몽클레어는 결혼식 비용에 보탬이 되었고 팔았고 버버리 패딩도 사줬었거든 그 당시에. 네. 그것도 다 팔았고. 7년 색판데 5년을 날 봤나? 난 그러면 인류애를 그냥 잃어버릴 것 같아. 인간이. 그때는 진짜 멘탈이 정말 나가더라고. 믿을 수가 없는 거야. 5년을 넘게 만났다 보니까 진짜 거의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. 그리고 뭔가 서로 간에 그 두터운 어떤 신뢰가 있었을 거 아니야. 그게 기본 베이스가 됐으니까 맞아. 5년을 만났을 거 아니야. 나는 진짜 바람 피는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어. 근데 딱 한 번 의심이 갔었던 게 핸드폰이 이렇게 있었거든? 근데 알람이 띵 하고 울렸는데 문자였어. 카톡도 아니고. 밥을 어떻게 한다고? 물음표 이렇게. 근데 이걸로는 절대 못 잡을 나도 모를 것 같아. 그거 딱 한 번 내가 발견했던 게 그 마지막이야. 그때 진짜 촉이 싸하더라고. 이거 분명히 느낌 안 좋은데 했는데 내가 안 열었어. 근데 이름은 한번 볼 것 같아. 아니야, 이름 저장이 안 돼 있었어. 아예 그냥 010 뭐뭐뭐 이런 식이었어. 그리고 밥은 어떻게 한다고가 정확한 문구는 아니었고 밥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말투가 여자였어. 그래서 내가 이거 100% 뭔가 이상한데? 생각을 했지만 알면서 그냥 믿으니까. 믿으니까. 그때도 한 3년 넘게 연애했을 때고. 그래서 그냥 눈 감았지. 그냥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. 그럼 모든 거 싹 다 차단하고 연락 싹 끝났을 때, 완전 끝났을 때 그 이후에는 연락 아예 안 하고? 모든 걸 다 차단하니까 자기 아빠 핸드폰으로도 전화 오고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국룰이다. 발신자 번호 제한. 내가 계속 안 받으니까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한 2~30번 연속으로 전화 온 적 있었어. 근데 그거 내가 단 한 통도 안 받았어.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? 그 여자랑은 어떻게 됐을까? 근데 난 계속 색파로 살 거 같아. 나도 그렇게 할 거 같아. 그런 애들은 서로 놓지 말고 갖고 있어야 돼.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면서 거기 그 방생하면은 다른 여자를 볼 수 없어. 그냥 꼭 둘이 아주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.
천년 만년 백년 해보셨어. 믿을 수 없었지 처음에. 야 썸네일 나왔다. 내 남친이 5년? 7년 세파가 있었다? 나는 5년 사귀었는데.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진짜 와. 그냥 무난하게. 어쨌든 나의 전 남친 썰은 끝. 뚱뚱뚱한 나를 만나서 혹시 많은 여자를 찾아 충격지심 개 올라와가지고 그때 곡기를 끊고 근데 엽떡에 바로 곡기 올라왔다. 그 남자가 못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훈남입니다. 할 말도 없어서 그냥 입 벌리고 계속 누워있었다. 그냥 누워있었다. 아 웃겨. 영상이 끝났습니다. 부금 찾기 귀찮아서 제 목소리로 부금을 지어냅니다.